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라면 정보 보호의 핵심 원칙을 아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자, 오늘 그 기본기부터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다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시작해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과태료 2억 원. 이거 그냥 예시로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규정을 위반해서 부과된 진짜 금액이에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우리가 오늘 왜 이 주제를 이렇게 진지하게 다뤄야 하는지 느낌이 확 오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단계를 쭉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까지 여러분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 목록 정도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과 우리 회사의 돈, 그리고 신뢰와 평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보셨던 그 2억 원 과태료, 그게 바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가 언제든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규정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책임이고 의무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 이 정보의 종류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먼저 개인정보가 뭔지부터 보죠.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딱 보면 누군지 아는 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고요. 근데 진짜 핵심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정보랑 이렇게 저렇게 합쳐봤더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그럼 그것도 무조건 개인정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로 다루는 개인 신용정보는 뭘까요? 이건 개인정보라는 큰 카테고리에 속해 있긴 한데요. 특히 개인의 금융거래나 신용도를 판단할 때 쓰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민감한 정보들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금융 전문가들이 매일같이 보고 다루는 핵심 데이터들이죠. 이 표를 보시면 두 개념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의 개인정보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일반적이죠. 반면에 오른쪽 개인 신용정보는 금융 분야에 딱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개인 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맞지만 모든 개인정보가 개인 신용정보는 아니라는 거.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적용되는 법도 당연히 다르고요. 자, 이제 법적인 체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금융업계에서 데이터를 보호하려면요, 여러 법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서 작용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법률 관계 말만 들어도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일종의 일반 규칙집, 이게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고요. 우리 금융 분야처럼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특별규칙집, 이게 신용정보법인 거죠. 이 둘의 관계만 알아도 법규 준수의 절반은 한 셈입니다. 신용정보법 제3조의 2에 이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고 딱 못 박아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신용정보에 관한 한 신용정보법이 무조건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개인 신용정보를 다룰 때는 항상 신용정보법을 가장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1순위예요. 만약에 신용정보법을 다 찾아봤는데도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럴 때 비로소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게 바로 법률 적용의 기본 순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 규칙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의 핵심 철학이죠. 그 핵심 철학은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입니다. 이건 모든 데이터 보호법의 뿌리가 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 정보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내 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 내가 직접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고객이 갖는 구체적인 권리들로 나타나는데요.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알 권리, 내 정보를 직접 열람할 권리, 또 잘못된 정보는 고쳐달라, 지워달라고 요구할 권리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금융기관은 고객의 이런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다루는 이 개인 신용 정보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별 정보부터 시작해서 신용 거래 정보, 신용도 판단 정보까지 정말 다양하죠. 내가 다루는 데이터가 뭔지 정확히 아는 것, 이게 정보 보호의 진짜 시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법적, 이론적 지식들을 실제 현장에서 모든 실무자들이 꼭 지켜야 할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의무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용정보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 원칙은 딱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둘째,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셋째, 그 모든 과정은 언제나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는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기본적인 원칙들, 지금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 잘 녹아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를 믿고 정보를 맡긴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